주기율표 1번 보면은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역사를 말하는 거고, 1번부터 보면은 데베라이너,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 3개씩, 데베라이너가 되면 새쌍 원소설 기억해줘야 되고, 앞에 거 읽어봤길 바라면서, 그 다음에 뉴렌즈 옥타브설, 현대 주기율표에서 주기 개념의 시초가 되었다. 그치? 옥타브설이 이제 8개씩 반복이 되니까 주기를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3번 멘델레이프는 최초의 주기율표. 최초가 키워드가 되면서 맞는 말. 4번 멘델레이프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애를 예언하였다. 맞는 말이라서 정답은 일단 5번인데, 모즐리가 이제 현대 주기율표를 말하는 거고, 원자량 순이 아니라 원자 번호 순이 된다. 기억해주면 되는 거. 2번 멘델레예프는 원소를 원자량 기준으로 했고, 현대 주기율표 모즐리는 원자 번호로 했고, 그 다음에 현대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은 뭐가 똑같냐? 족의 의미 원자과 전자 수가 된다. 정답 2번이고, 3번 몇 가지 원자 또는 이온이다. 자, 원자를 찾아야 되는데 전자를 세게 되면 A 같은 경우는 1, 2, 3, 4, 5, 6, 7, 8, 9, 10, 10개 세주면 되는 거고, 네온이다 적어주고. 자, B3 플러스인데 그러니까 B3 플러스인데 이온의 전자 배치가 네온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놈은 알루미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C도 마찬가지 산소가 된다. 1번 비활성 기체 맞는 거. 원자 번호는 13번, 알루미늄이 제일 큰 거고 13, 얘는 10번, 얘는 8번. 3번 A와 B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자, 화학적 성질은 원자의 족의 의미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일단 3번이 되는 거고, 4번 원자과 전자수는 C가 6개, B가 3개니까 맞는 말. 5번 A와 C는 2주기로 같은 거. 정답은 3번이었고, 4번 몇 가지 이온의 전자 배치이다. 자, 전자 배치를 보니까 지금 요놈은 네온의 전자 배치, 이놈은 아르곤의 전자 배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이 되겠고, B는 플로린이 되겠지. 그리고 C는 칼슘이 될 거고, D는 누구니? 황이 된다. 자, 기억. B는 3주기 17족이다. 아니지. B는 2주기가 되는 거고, 니은 A와 C는 같은 족이다. 자, 마그네슘과 칼슘은 둘 다 2족이니까 맞는 말. 디귿 A와 D는 같은 주기다. 마그네슘과 황은 둘 다 3주기가 돼서 같은 거지. 그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 5번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라고 나왔고, 자료가 주어졌는데 전체 S분의 P 오비탈의 전자수가 나왔다. 자, 일단은 A, B부터 바로 결정을 해주면, S와 P의 전자수가 1이라는 말은 1대1을 의미하고 둘이 같다는 걸 의미한다. 그럼 같은 거는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4, 4, 6, 6, 그러니까 산소 그리고 마그네슘이 되겠지. 두 숫자를 더하면 원자 번호가 되니까 원자 번호. 자, 그러면은 A 같은 경우 홀전자가 0인 거는 마그네슘일 거고, 홀전자가 2개인 건 산소일 거다. 어휴, 왜 이래. 산소일 거다. 그 다음에 CD를 보게 되면 1.5는 2분의 3인데 2분의 3이 되는 거는 2주기 3주기에서 4분의 6이랑 6분의 9 각각 네온이랑 인이 나온다. 인이 홀전자가 3개인 15족이니까 얘가 인이 되고 얘가 네온이 된다. 자, 문제 풀면 AC는 같은 주기다. 맞는 말이지? 3주기니까. 니은 원자과 전자가 가장 큰 거는 C다. C가 아니라 B가 되겠지. 16족. 디귿 비금속은 2가지다. 자, 비금속은 3가지가 되지. 이렇게 산소, 인, 네온 3가지. 정답은 1번이고. 6번 원자 번호에 따른 원자과 전자수다. 자, 그러면은 주기가 보여야 되는데 1주기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2주기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원자를 찾아주면, 자, 이 친구가 수, 헬, 리가 되니까 A는 리튬, 배붕탄, 질산, 플로리다, 나. 자, 이렇게 A, B, C 다 찾은 거고, 기억 A와 C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둘 다 1족이니까 화학적 성질 같은 거고 비슷한 거고, 니은 B와 C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와 같다. 자, 전자 껍질수는 주기를 의미하니까 B, C는 각각 다르지.
디귿 주기율이 나타나는 까닭은 원자과 전자수와 관련이 있다. 그렇지. 지금 이 주기율 이런 성질은 같은 족 원자과 전자수랑 관련이 있는 거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그다음 7번 A부터 G까지 나와 있는데 주기율표를 외웠다면 바로 보기로 가면 된다. 바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E와 G는 원자과 전자수와 같다. 원자과 전자수 같은 거지? 둘 다 16쪽이니까. 니은 A, C, D, F는 금속 원소이다. 자, 금속을 우리가 왼쪽에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아두면 금속은 요렇게 되는 거지. A 같은 경우는 수소니까 비금속이 된다. 틀린 거. 디귿 B는 음이온이 되기 쉽다. 자, B 같은 경우는 헬륨일 텐데 18쪽이니까 음이온도 안 된다. 자, 헬륨 이런 애들은 비활성 기체. 그냥 혼자 있어도 안정하다. 단원자 분자 알아두면 되는 거고. 8번 주기율표 일부. 주기율표 외웠다면 보기로 바로. 자, 금속은 세 가지다. 자, 금속 같은 경우는 B랑 D 두 가지가 되겠지. 두 가지. 바닥 상태에서 B와 C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B랑 C는 둘 다 2주기니까 전자 껍질 수 같은 거다. 2주기. 디귿 바닥 상태에서 D와 E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같다. 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 물어봤는데 일단 외운 거 생각해주면 6678 9999가 되니까 틀렸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못 외웠다 그러면은 나트륨에 대해서 1S, 2S, 2P, 3S 전자 채우면 되는 거지. 이렇게 전자 쭉 채워주면은 6개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E도 배치해보면 전자수를, 그러니까 오비탈 수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 9번 네 가지 원소의 분류 과정이다. 자, 적절한 분류 기준을 보기에서 옳게 짝지은 것을. 자, 일단은 가에서 리튬이랑 수소가 가게 되고 마그네슘이랑 CL이 가게 됐어. 그럼 딱 봤을 때 리튬과 수소는 1족인 거잖아. 그치? 조건 봤더니 원자과 전자수가 1인가 이게 1족이냐라고 묻고 있으니까 가가 일단 디귿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주는 거고, 그럼 나에 왔을 때 리튬이랑 수소가 있는데 얘네가 중요한 거는 마그네슘 CL이랑 분류 기준이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2주기 원소인가 라고 만약에 하면 마그네슘은 2주기가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니은 전기를 잘 통하는가 가 되겠지. 금속은 전기 잘 통하고 비금속은 전기 안 통하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다. 10번 원소의 전자 배치가 나왔다. 전자수를 세서 A는 리튬이 되는 거고 B는 플로린, C는 네온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금속은 한 가지다. 리튬 한 가지. 그러니까 A 한 가지가 되는 거고, 니은 A부터 C는 모두 2주기다. 전부 다 2주기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것은 B가 되겠지. 17쪽이니까. 그럼 C는 원자과가 몇 개냐? 결합을 안 하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냐? 0개지, 0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 11번 17쪽인 할로젠에 대한 성질이다. 자, 일단은 딱 봤을 때 이 자료를 눈여겨볼 필요 없다. 바로 문제 가면 되지. 염소의 성질을 예측하래. 기억부터. 염소는 실온에서 고체이다. 자, 실온 같은 경우는 대략 20도씨라고 보면 되는데 염소를 보면 플렴 브아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염소가 껴있을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녹는 점의 비율을 보니까 요렇게 갈수록 점점 높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값의 크기가, 그러니까 영하로 내려간다. 무슨 말이냐면은 CL 같은 경우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겠지. 녹는 점이 영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통합과학에서도 배웠을 텐데 플렴 부하가 있을 때 얘네가 실온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하냐, 기기액고가 된다. 이렇게 다 알고 있으면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틀리고, 니은 끓는 점은 염소가 플로린보다 높다.
그치? 경향성을 보게 되니까 오른쪽으로 할수록 높아지잖아. 맞는 거고. 디귿. 염소의 수소 화합물의 화학식은 HCl이다. 자, 17쪽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7개니까 전자가 하나 부족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소가 있고 염소가 이렇게 있을 때 결합을 한다. 그래서 HCl 다음처럼 공유하고 구조식 그리면 다음처럼 되겠지. 그래서 맞는 말 정답은 4번. 그 다음 12번 바닥 상태 원자 X의 전자 배치이다. 전자를 셌더니 6개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원자 X가 탄소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1번 2족 아니지 14족인 거고, 금속이다 아니고 비금속이고, 3주기다 아니고 2주기가 되는 거고, 원자과 전자수는 14족이니까 4개고 정답은 5번이지. 탄소에 대해서 전자 배치 한번 해보면 다음처럼 되니까 혼투 규칙 만족하는, 그래서 홀전자는 2개가 되는 거지. 다음 13번. 자, 바닥 상태 원자 A부터 D다. 자, 바닥 상태고 원자기 때문에 전자수를 세주면 A는 수소가 되고 전자 하나니까, 마찬가지로 B는 리튬, C는 질소, D는 나트륨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기억부터 보면 금속은 2가지다. 자, 금속은 2가지지. 리튬과 나트륨 존재하니까. 니은 A, B, D는 같은 족이다. 셋은 다 1족으로 같은 거고. 디귿 C는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크다. 혼자 15족 가장 크지? 그러니까 맞는 말 정답은 5번. 자, 14번. 가에서 마까지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기억. 가와 나는 열과 전기가 잘 통한다. 자, 금속 같은 경우는 열과 전기 잘 통하는 거 맞는데 공유결합하는 비금속 물질은 안 통한다. 니은 다는 나와라의 중간 성질을 갖는다. 다 같은 경우는 중간에 낑겨 있는 준금속이 되는 거니까 중간 성질 맞는 거고. 디귿 마는 비금속성이 가장 크다. 자, 비금속성이라는 거는 이제 전자를 얻으려는 그런 느낌인 건데, 마는 18쪽 비활성이잖아. 비활성이기 때문에 비금속성이 없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비금속성 누가 크냐? 우리가 공부하는 이 17쪽 친구들, 얘네가 가장 큰 거지. 이거는 17쪽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은 2번. 15번.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가 속한 영역의 기호를 써라. 당연히 비금속인 라가 되겠지. 음이온이 된다는 건 전자를 얻어서 18쪽이 되는 건데 라 애들이 가깝잖아. 맞는 거고. 그 다음 16번. 원소에 대한 자료이다. A, B는 금속, C, D는 비금속. 원자과 전자는 A가 가장 작고 껍질은 D가 C보다 크다. 자, 피곤하게 나왔는데 빗금친 부분에 존재한다 라고 나왔어. 자, 그럼 여기서 사실 내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순서대로 보는 게 좋다. 근데 순서대로 쭉 봤을 때 정할 수가 없잖아.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세 번째 조건부터 해석이 들어가야 돼. 전자 껍질이 D가 C보다 크대. 근데 빗금을 잘 보면 얘네 셋은 같은 껍질이고 지 혼자만 껍질이 크단 말이야. 얘가 D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로 가는 거지. C와 D는 비금속이다. 뭐 사실 일로 가도 돼. 근데 밑에 위에 거부터 볼게. 연관돼 있으니까. D가 여긴데 비금속은 오른쪽 얘가 되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 원자과 전자가 가장 작은 것은 A다. 자, 1쪽이 가장 작고 B가 자연스럽게 여기에 오겠지. 그럼 기억. A는 알칼리 금속이다. 맞는 말이고, 니은 B와 D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자, B, D는 서로 주기가 다르니까 틀린 거고. 디귿 비금속성은 C가 D보다 크다. 자, 할로젠 원소의 비금속성은 17쪽에 뭐랑 관련이 있냐면 반응성과 관련이 있다. 17쪽 반응성. 17쪽 반응성은 이제 통합과학대로 나오고 이 앞에서도 있기 때문에 공부해주면 되는 거지. 풀염, 부하, 순으로 크게 된다. 그럼 비금속성 당연히 C가 되는 거. CL이 아이오딘보다 크겠지. 맞는 거. 정답은 4번이고. 마지막 17번. 원자 번호 22하고 3주기에 속하는 건 B와 D. 전자 껍질 수는 D와 C가 비교가 되어 있고 전기가 통하는 거는 C와 D래. 그리고 같은 쪽에 있는 건 A와 D.
자, 좀 피곤한데 고민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머릿속에 그 주기율표가 요렇게 딱 들어가 있어야 돼. 요렇게 뭐하니? 요렇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 자, 전기가 잘 통한다. 이거부터 좀 봐보면 전기가 잘 통한다? 금속이란 얘기지? 그 다음에 이 조건에다가 첫 번째 조건 3죽에 속하는 원소가 B와 C다. C가 겹친단 말이야. 그럼 해석을 할 때 C 위주로 좀 봐줘야 된다는 건데 전기가 통하는 금속이면서 3죽에 속한다. 그러니까 이 언저리에 누가 있다? 이 언저리에 그러니까 남아 R 중에 C가 있다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전자 껍질 수는 D가 C보다 크대. 그럼 C가 3죽이니까 D는 어디 있다? 여기 있는 거야. D는 4주기가 돼야 되니까. 맞지? 그 다음에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는 A와 D다 라고 나왔어. 자, D가 여기면 같은 족이니까 요 언저리에 A가 있겠지? 같은 족이니까. 맞지? 그 말은 이 언저리에 A가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을 일단 해주면서 맞아? 아니지. 자, 무슨 말이냐면 금속은 이미 두 개밖에 없어요. C와 D. 이미 두 개가 다 나왔단 말이야. 왜냐면 D가 칼륨 또는 칼슘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그냥 여기서 뚝딱 좀 정해지면 좋겠는데 전기가 통하지 않는 애면서 D 1족 아니면 2족이어야 돼. 수소가 될 수밖에 없어. 수소. 그러니까 요 자리가 A가 되는 거야. 그럼 자동적으로 D는 칼륨의 자리 D가 되는 거고. 맞지? 자, 그 다음에 B만 이제 생각해주면 되는 건데 3주기에 속하면서 금속이 아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언저리에 요 언저리에 B가 있겠지. 그래서 원자번호 작은 순서대로 쓰라고 했으니까 A가 되고 그 다음은 C가 되고 B가 되고 D가 된다 라는 걸 정할 수가 있겠지.